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제198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38일간의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어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나라 안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불안과 초조감, 또 나라 밖에서는 곧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전쟁 위기로 인한 제대로 올림픽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불식시키고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경기 운영과 안전, 흥행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언론과 스포츠인들의 격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긴장을 평화로 역전시켜낸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서 평창올림픽에서 만든 평화올림픽의 감동을 패럴림픽에까지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평창에서 튼 평화의 물꼬를 한반도 평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최문순 강원부지사와 강원도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리고 조직위원장님들과 관계자분들, 특히 평창올림픽의 숨은 메달리스트인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셨고 그 자원봉사자들은 자비로 대한민국까지 오셨고 대한민국에서는 숙박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열정,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합심하여 치러낸 평창올림픽의 최고의 성과는 뭐라고 해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일 것입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연쇄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연기설을 일축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치밀한 전략으로 이뤄낸 성과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와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는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을 통해서 우회 접촉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회담의 성격으로 비핵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을 둘러싼 민감한 의제들에 대한 해법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 전쟁의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한반도의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인 부정축제와 국정농단에 악용한 시절이었습니다.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나날이 성숙해졌지만 두 정권은 후진국의 독재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민과 정권의 격차를 촛불민주주의로 바로잡고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으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MB 패밀리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가히 잃어버린 9년의 주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만 처벌한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인가? 과연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정치 세력의 책임은 없는가?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은 이렇할 반성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앙은 고사하고 추궁만 당하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큰 책임은 개인으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호언을 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87년 9차 개헌은 여야가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고 20대 국회 개헌특위는 지금까지 무려 15개월을 논의해 왔습니다. 시간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개헌안 발의를 위해 마지막 협상과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찬물만 끼얹고 있습니다. 야당이 개헌 발의에 대해 대통령보다 국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 내 개헌 협상에 나서면 될 일입니다. 개헌 시기와 발의 조치에 대한 시비로 국민의 개헌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야당이 촛불혁명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